터뷸런스를 주면서 여기서 이제 미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미분들이 춤을 추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물을 조금씩 줘봐요. 그럼 미분은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분을 우리가 조금 많이 퍼뜨리게끔 다양한 플레이버가 나올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추출 끝. 제 옆에 계신 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 2014년도 이제 브루잉 챔피언을 하셨고요. 파이브 브루잉 대표시고 커피 브루잉이라는 책, 이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조영수 바리스타님을 모르셔도 이 책을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처음 레시피는 어떻게 될까요? 몇 그램의 커피와 몇 미리의 물을 넣었을 때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어느 매장에 갔을 때는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 근데 그거를 구매를 해서 추출을 하면 그 맛이 안 나.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그걸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취향인 것 같아요. 어떤 맛을 내가 좋아하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륙이 선별이 되겠죠. 내가 신맛을 좋아하면 아프리카 대륙을 고르면 되는 거고, 단맛과 신맛과 쓴맛이 적절한 밸런스 있는 커피가 좋다, 구수하고, 그러면은 중남미 지역을 찾으면 되겠죠. 과테말라가 됐던 콜롬비아가 됐던. 그리고 나는 굉장히 쓴맛의 커피가 좋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아시아 쪽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약배전이냐 강배전이냐 따라서 쓴맛과 신맛이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생두가 때로와에서부터 자란 자체 본연이 타고난 맛은 그 대륙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레시피 잡아야 되겠죠. 보통은 1:10 비율로 잡는 게 좋아요, 기준을. 그래서 보통 10g에 100ml 정도 1인 기준, 그런 식으로 추출해보고, 거기서 커피가 진한지 연한지 제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비율을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입자 굵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출할 커피는 1:10 비율로 간단하게 추출을 할 거고, 드리퍼는 타료를 사용을 할게요. 타료 공이. 네. 플라스틱도 있고 자기도 있고 재질에 따라서 커피 맛 차이가 굉장히 나요. 대회를 나가거나 매장에서 보통 세라믹을 쓰는데, 집에서는 저는 플라스틱을 사실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거 잘못 설거지했다가 깨질 수 있을 수 있고, 편안하게 추출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근데 맛으로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드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요.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네. 온도 유지가 좀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즐길 수 있지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도록 추출한 다음에 바로 드시는 걸 선호를 합니다. 엘살바도르 핀카 몬테레이라는 커피예요. 커피 10g 사용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네. 1:16 비율로 저는 항상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기준을 잡기 위한 브론드로 96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96도요? 네. 초반에는 뜸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뜸은 25g 정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고 뜸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물을 붓기. 지금 뜸은 한 20초 정도만 들이고, 그리고 1차 추출을 한번 했고, 자 추출. 총 100g의 물을 부어줬고요. 그래서 이 드리퍼 사이즈도 있잖아요. 작은 게 있어요. 그리고 큰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브루잉 쪽이다 보니까 푸어 오버 위주로 거의 저는 추출을 하고요. 예를 들면 10g에 100ml 거의 1인 기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드리퍼를 쓰기보다는 큰 드리퍼를 사용을 저희 권장해요. 물을 부을 때도 그렇게 편안하게 제한 없이 부을 수가 있어요. 푸어 오버 시. 그 모델의 가장 큰 버전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저희가 맛을 볼까요? 사실은 추출하기 전에 사용하는 원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라는 거는 어느 나라 커피이며 어떠한 프로세싱을 거쳤으며 어떻게 로스팅이 진행이 됐는지, 원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는 플레이버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오렌지와 캐러멜 그리고 밀크 초콜릿이 있어요. 플레이버 노트만 봐도 산미 위주보다는 약간 단맛의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캐러멜이 있고 밀크 초콜릿이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는 시트러스 계열보다는 조금 단맛이 많이 있는 과일류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는 어느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오렌지의 상큼한 신맛도 조금은 있구나. 근데 밀크 초콜릿이 있어? 그러면 약간의 보디감도 조금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커피의 어떤 컵노트 자체가 여기에서 이 맛이 난다, 이 맛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요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커피구나,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걸 아무리 오렌지라고 한들 네.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그냥 커피가 커피죠. 어떻게 커피에서 오렌지 맛이 느껴지겠어요? 단순하게 신맛, 단맛, 쓴맛으로 가는 거예요. 프로세싱은 워시드야. 굉장히 클린하겠구나. 그러면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야. 그러면은 밸런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죠. 맛을 언제 보냐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텍스처나 바디가 좀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도 향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깔끔한 커피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취향의 문제니까 저도 지금 이 비율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1대10의 비율로 내렸어요. 근데 이게 연하다 이랬을 때는 세팅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게 연하다. 진하게 가야 되겠죠. 원두 양을 늘리던지 입자를 가늘게 하던지 그 두 가지 방법이겠죠. 1대10의 비율로 내리라는 거는 이 커피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무조건 1대10 그렇죠. 내일부터는 1대10 간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집에서도 이 레시피로 해서 드시나요? 그럼요. 사실 집에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하진 않아요. 아. 그냥 막 내려요. 거울도 안 하고요. 물도 그냥 이렇게 안 끓여 사실. 그래서 집에서는 가장 간편한 게 좀 좋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막 해요. 아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아 요 정도 맛이 나겠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네. 그냥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가 필요하잖아요. 코만다트 그라인더로 사실 사용했어요. 근데 이조차도 귀찮더라고요. 근데 펑캐스트가 그걸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자동으로 글라인딩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갈린 다음에 자동으로 꺼져요. 그럼 그냥 커피 메이커 뽑아가지고 네. 붓고 버튼 눌려요 그냥. 커피 완성되면 그냥 마시고 그래요. 빨리 커피가 내 몸속에 커피를 찾는데 이거 언제 글라인드하고 뭐 언제 물 뿌리고 뭐 언제 막 이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언제 이거 막 겨울 좀 그냥 하고 하겠어요. 절대 계량 안 줘요. 전 집에서 절대 홈카페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무조건 콜드브루예요. 그냥 얼음 했다 그냥 콜드브루 물 넣고 그냥 먹어요. 빨리. 저 콜드브루 진짜 안 먹었거든요. 저한테 안 맞았어요. 머리 아파요 콜드브루 먹으면. 근데 여름에는 무조건 저는 콜드브루. 이해를 못했어요. 콜드브루 먹는 사람을. 아 이래서 먹는 거구나. 여름에 콜드브루, 겨울에는 커피 메이커. 결론은 일단 맛있어야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신기하게 대충 하면 맛있어요. 아. 막 심혈을 기울여 추시는데 이 맛이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막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럼 또 추출하고 이거 커피 언제 먹을 거야? 그러면 맛있는 커피를. 네, 여러분은 지금 바리스타 브루잉 챔피언 그리고 커피 브루잉 책의 저자이신 우리 도영수 바리스타님의 홈카페 브루잉 레시피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거짓 없는 네. 진실함 속에서 네. 이번에 조금 좀 신중하게 1대 16에 뭐 1대 15도 되고 보통 20g에 한 300에서 320 정도? 커피는 지금 에디오피아 샤키소 타데 내추럴 커피를 사용해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맛있는 커피를 원해요, 사실. 드리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드리퍼 굉장히 트렌디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오리가미라는 드리퍼고요. 이 받침이 거꾸로 했네요. 자, 16g에 300에서 320 정도 추출할 거고요. 물은 96도, 네, 물 96도. 린싱 완벽히. 네, 린시 완벽히. 저는 밸런스 위주로 커피를 추출할 거예요. 너무 향미에 치우치면 약간 떫은 향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정도 분쇄도 저는 평소보다 좀 가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조금 가늘어요. 네. 자, 추출 들어갑니다. 네. 자, 중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뜸. 뜸 36g 드렸어요. 네, 초시계를 스타트하고 물을 이건 부으셨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에 아. 집중하면 추출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초반 굉장히 빠르게. 아, 바로 20초가 지나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부으셔서 포트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이 정도로 빠르게 네, 부어야 굉장히 돼요? 빠르게. 터뷸런스를 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출을 하고 아, 터뷸런스를 주기 위해서. 중간부터 중간에만 물을 부어요. 아, 처음에는 다 부어주시고 네. 100g 정도를 그 다음엔 중간만 또 40g 정도를 더 그리고 이제 부어주셨어요. 나눠서 물을 부어요. 초반에 빠르게 네. 아로마를 위한. 아, 음. 아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추출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중간에만 좀 천천히 부어주시네요. 네. 어때요? 아까 10g에 100ml 물을 부었을 때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추출하죠. 1대 10이라고 했을 때 10g의 100보다는 20g의 200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추출에 이렇게 여유로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10g에 100을 부으려면은 추출을 좀 여유롭게 못 가져가는데 네. 좀 20g에 200이 좀 추출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면 더 좋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딱 300g. 300이죠. 딱 300 딱 맞추셨습니다. 네. 여러분 포트가 넘칠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자, 이런 가져가주세요. 식은 우리가 터뷸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터뷸런스를 주면서 여기서 이제 미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터뷸런스 막 주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미분들이 춤을 추겠죠, 이렇게. 그죠, 그 안에서. 근데 만약에 물을 조금씩 줘봐요. 그럼 미분은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분을 우리가 조금 많이 퍼뜨리게끔 네. 다양한 플레이버가 나올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자, 추출 끝. 자, 시간은 추출 시간은 2분 37초가 나왔어요. 제 레시피를 갖고 추출을 할 시 2분 15초 정도에서 한 3분 네. 이 안에 완성이 돼요. 한 16g에서 20g 사용했을 때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램 20g은 지금 300 했잖아요, 그죠? 네, 20g 사용했네요, 저희가. 네. 자, 16g에 300 이거 제 건가요? 몰라요?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포커싱을 단맛, 밸런스에 맞춰요. 아로마와 그 초반 플레이버는 앞쪽에 많이 나와요. 후반부에 안 도고.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아로마를 먼저 빵! 그리고 2차 물 붓기부터는 중간에만 물을 부어 단맛을 위한 이거를 한 3-4번 차례.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은 나는 더 진한 걸 원해. 그럼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횟수를 늘리면 돼요. 아, 물 붓는 횟수를? 물 붓는 횟수랑 커피가 가지고 있는 TDS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컨트롤을 하면은 재미있어요. 글라인더는 약간 클린 쪽으로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리퍼 재질은 온도에 따라서 먹는 타이밍. 지금 세라믹은 따끈한 게 커피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식는 농도가 느려요. 근데 만약에 플라스틱이었으면 이것보다 식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만약에 카페에서 네. 내가 플라스틱을 쓰는데 네. 손님이 브링을 시켰어요. 에스프레소랑 똑같은 거야. 빨리 먹어야 되는데 계속 수다만 떨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산미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래요. 그러면 그 손님은 절대 그 카페를 가겠어요? 안 가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스킬 필요 없어요. 이해. 네. 그리고 만약에 매장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손님의 성향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분명히 화장실 갈 것 같은데 커피 주문하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면 플라스틱 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때는 화장실 갈 것 같으면 드리퍼를 바꿔라. 플라스틱 말고 세라믹으로. 굉장히 빨리 바꿔야겠네요. 빨리 찾아야 돼. 병이면 더 좋겠네, 그죠? 마지막 추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카리타 웨이브. 웨이브를 한번. 커피는 유기농 커피예요. 마크 있죠? 네. 유기농 마크. 유기농 마크. 와, 인증받는데 6개월 걸렸어요. 모든 게 지금 다 독일어. 물이며 뭐며 다 지금. 원뿔은 네.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추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밑이 평평해요. 커피가 네. 추출되면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어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는 린싱도 안 하고 바로 추출할 거예요. 뜸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거 신경 쓰지 마요. 네. 뜸 물량은 신경 쓰지 그냥 마세요. 골고루 물을 적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쪽을 치우치지도 말고 그냥 골고루. 그리고 이건 진짜 편하게 그냥 붓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 어느 정도까지 할지 네. 예상하고 저는 300. 300. 아까 모든 걸 다 300으로 했어요. 그 20g 넣으셨죠? 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이건 그냥 진짜 이게 진짜 완전 푸어보죠. 네. 부럽다. 270. 원래 300까지 부으려고 하셨죠? 네. 270으로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네, 어찌 됐건 뜸 들이기 포함 그냥 1차 추출까지만. 근데 이거는 커피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편차가 자세가 점점 누우시겠어요? 누워서 말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편차 없이 여러 잔을 추출해야 된다. 저는 이 카리타 웨이브를 선택을 해요. 커피 퍽 완벽히 이렇게 골고루 적셔졌죠. 이 올라온 게 자체가 골고루. 네. 굉장히 일정하지 않나요? 진짜 일정해요, 근데. 네. 그냥 막 부은 게 아니다. 사실 푸어버가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어려워요. 아까처럼 막 물도 막 셀 수도 있고 처음에 네. 하다 보면 이거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건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실수하신 건가요? 아까요? 네. 아까 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요, 당황스러워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 프로예요. 그거. 찬미 커피는 디케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캔팅은 이제 굴려주는 거죠. 네, 와인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맛있어요. 네. 그냥 먹기 편하잖아요. 편한 게 전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도영수 바리스타님, 노르딕 스타일들의 원두도 푸어버로 내리시나요?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영향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필터도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원뿔을 많이 사용을 해요. 카페액에서 나오는 필터지가 있는데 겉과 안이 재질이 달라요. 안이 매끈해요. 그죠? 바깥에 꺼끌꺼끌하고. 다르죠? 라이트 로스트 커피 페이퍼 필터.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저는 빠르게 추출하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늘리는 편이긴 해요. 조금 더 몇 차를 더 나눠서 추출을 하던지 변형을 시켜요. 필터 2개를 겹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데요. 뭐 케맥스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추출 시간은 길어지고 과다 추출 성분이 나올 거고 맛은 좋지는 않겠죠. 대회 때 막 이런 식도 많이 했었어요. 드리퍼 위에 올리고 막 한쪽에는 코니컬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분쇄를 넣고 이쪽에는 플랫나를 사용해서 넣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은 하지만 맛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왜 하셨어요? 아 뭔가 색다르잖아요. 저는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점수는 어떻게 아우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시는 겹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몇 등 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아픈 기억이네요. 아픈 기억이죠. 슬픈 네, 기억. 늘 아파요 대회는. 또 나오실 거죠? 지금 고정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다음에 한번 성공적인 거죠 그럼? 아 당연하죠. 근데 빨리 할까요?